안녕하세요.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은 어떤 소금을 먹고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 하면은 천일염이 거의 전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정제염 조금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제염도 천일염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따져볼 때 천일염 개념의 소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1년 동안에 생산돼서 소비되는 소금의 양은 한 2억 5천만 톤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소금이 생산돼서 이게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2억 5천만 톤 중에 천일염식으로 만드는 소금들은 얼마나 될까요? 천일염식으로 만들어지는 소금은 이 2억 5천만 톤의 5분의 1 정도 되는 5천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5천만 톤 정도만 바닷물에서 직접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천일염이 생산되는 양이 1년에 한 3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제염이 한 20만 톤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생산되는 소금은 한 50만 톤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쓰는 소금의 양은 약 300만 톤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은 250만 톤 정도의 양은 다 수입을 해서 씁니다. 그 수입하는 소금의 대부분은 뭐 천일염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소금의 양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2억 5천만 톤 정도의 소금이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5천만 톤만 천일염이다. 그럼 나머지 2억 톤은 뭐냐? 암염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캐내는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많은 사람이 히말라야 핑크솔트니 안데스 소금이니 이런 식으로 하는 암염이 이제 그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암염들은 이게 대부분 다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걸 선호하지만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생산하는 암염들은 그 색깔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색깔 자체가 불순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녹여서 세척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뭐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암염을 가지고 이제 소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암염 지대가 있을까? 그러니까 땅속에 소금이 묻혀 있으니까 거기다 깊은 파이프를 박아서 고압의 물을 쏘아 넣은 다음에 좀 멀리 반대쪽으로 물이 나오게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 지나가면서 소금층에 소금을 녹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쪽에는 아주 농축된 짠물이 나오겠죠. 이거를 가지고 와서 탱크에 넣어서 불순물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물을, 농축된 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듭니다. 그 물은 소금이 아주 고농축으로 농축되어 있고 기계 설비의 트러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거의 순수한 NaCl만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만들기가 아주 편리해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서 한 공장에서 1년에 몇백만 톤씩의 소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제염 공장들이 여러 개 있어서 거기서 이제 1년에 몇백만 톤 정도의 소금을 만들죠. 미국 같은 경우는 호수에 있는 소금, 암염도 쓰기도 하고 천일염도 만들기도 여러 가지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암염이 생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많이 했지만 소금을 수입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00만 톤 중에 50만 톤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나머지 250만 톤 수입하는데, 그 수입하는 소금은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 천일염 수입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호주하고 멕시코에서 수입을 합니다. 호주하고 멕시코 하면 사막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마나 소금이 잘 만들어지겠어요. 그리고 호주나 멕시코는 땅값도 싸고 바닷가까지 사막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소금 만들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풍이 오고 겨울이 있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주 값싼 천일염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소금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소금들도 만들어진 다음 다 세척 과정을 거쳐서 거의 NaCl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쓰고 식품에도 사용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먹고 있지만은 그 각 지역에마다 먹는 소금들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이제 끓여서 만든 소금. 여기에 몰든 솔트 같은 경우는 끓여서 만든 거죠. 그렇지만 그 나라의 사람들이 뭐 끓여서 만든 소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프랑스는 게랑드 소금 우리가 유명하지만 게랑드 소금의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프랑스 사람들은 아명을 먹든가 다른 소금을 먹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호수나 사막에서 캐는 소금을 아직까지도 먹고 있는 지역들도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값싼 천일염이나 암염 수입된 걸 가지고 먹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정제염하고 천일염이 이제 원료 소금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가공을 해서 죽염도 만들어지고 용용소금도 만들어지고 예를 버섯 소금, 머스 소금, 무슨 이런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사실 원료가 되는 소금은 천일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꽃소금은 천일염과 수입소금을 섞어서 다시 결정화시킨 소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이제 소금을 사게 되면은 다양한 소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원료 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속한 회사에서 만드는 이 소금은 분무 건조 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바닷물을 공기 중에다 분사를 해서 찰나의 순간에 소금과 미네랄을 분리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소금 제조 방법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성분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이런 소금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라마다 소금 만드는 방식들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천일염이라 그래도 달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멕시코나 이런 데 사막지대도 보니까 사막의 평평한 땅에다가 바닷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소금을 만듭니다. 그 바닷물의 깊이는 되게 깊게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염전의 소금 바닷물의 두께는 1cm가 안 돼요. 하지만 그런 데는 호수 수준으로 만들어서 소금을 만듭니다. 중국의 천일염도 호수 소금식으로 만들어요. 최근에 들어서 한국식 염전을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은 깊은 호수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증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넣고 해서 밑에 소금이 많이 쌓이면 이걸 이제 채취를 해서 소금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방식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이 비가 자주 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 사용하는 게 좋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방식이 이제 선호가 될 수 있는데 나라마다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에 천일염이라는 개념들이 없어요. 천일염 유사하게 만든 방식들이 있었지만은 일본은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이러기 때문에 천일염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써서 소금을 만들다가 지금은 다 정제염 방식으로 돌아서고 지방에서 이제 조금 소금으로 만들어서 끓여서 만든 소금들이라든가 이런 소금들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성분도 다르고 효능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암양 그 호수나 이런 데 쌓여 있는 소금들 채취를 해 가지고 낙타 등에서 운반하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소금들은 물에 넣어서 녹인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간을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워낙 지점은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만드냐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TV에서 우리가 소금 만드는 장면들이 영화, 드라마나 뭐 이런 장면에서 많이 봤어요. 거기 소금 만드는 방식은 달라요. 소금을 퍼다가 미니 염전 같은 데 만들어 놓고 그다가 붓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다단계를 거치고 거기서 이제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밀어서 모으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해요. 다 증발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흙 밑바닥 위에 다 증발된 걸 모아갖고 소금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맛이 괜찮아요. 쓰지 않아요. 왜? 그 물은 이미 바닷물에 한번 정제돼가지고 쓴맛들이 제거된 물로 갖고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암염에서 녹아 나오는 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쓴맛이 없는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바닷물, 땅속에 있는 물이든 암염이든 어떤 것의 특성에 따라서 소금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소금 먹는 방식도 다르고 효능도 다르고 그걸
후가공원에서 주겸이를 만들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느냐 이런 게 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게 참 많아요. 그 나라는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아니 어떤 나라는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그 소금은 왜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효능이 있을까? 그죠? 그래서 서양에서 먹는 소금들은 대부분은 그런 가공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NaCl, 염화나트륨이 99% 소금짜리가 만들어져요. 물론 몰든소트 이런 일부 지역의 계량소 이런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식이 이제 전통 방식을 쓰다 보니까 그나마 미네랄이 조금 들어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 먹으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그런 것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바닷물 속에는 원래부터는 이 지구상의 모든 미네랄 다 녹아있기 때문에 80가지 정도 이상의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 살리는 소금을 만들면 좋은데 기존의 소금 만드는 방식이라든가 지역적인 한계, 기술적인 한계, 설비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편리하게 만드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소금들이 각자 나라마다 다 달라지고 성분도 다르고 미네랄 함량도 다르고 이런 소금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미네랄 섭취를 해야 되고 소금을 섭취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품의 표기사항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소금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미네랄 함량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진짜 좀 더 깨끗한 방식으로 미네랄 함량이 많게 만들어진 소금을 선택해 먹는다 그러면 보다 건강한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더운 여름에 소금 섭취, 물 섭취 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금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구입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입하면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좋은 소금을 구입해서 먹을 수가 있고 건강을 챙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